너희들한테 이제 첫 번째 설명해 줄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래프를 극대극소에 대해서 했잖아. 너희들이 기억하는 첫 번째가 저번 시간에 무엇을 설명했냐면, 이런 거는 설명했어요. 지금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는 3차 함수식은 어떻게 세워지느냐라는 거였지. 이거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 거잖냐? 기억나요? 접하면 중근을 갖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fx가 x-알파의 제곱 x-베타라고 이렇게 세워지겠습니다 라는 게 이 3차 함수 식이었어요. 근데 3차 함수에 대한 성질을 몇 가지를 할 건데, 몇 가지를 할 거예요. 그 중에 3가지를 할 건데,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너희들한테 외우게끔 시킬 거예요. 오케이? 내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오늘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정석적으로 풀려고 노력할 건데, 방금 내가 이제 설명하는 이러한 성질들이 나오는 문제들이 나온다면 이것도 이용해서 풀어줄게요. 아, 이렇게 하면 계산이 쉬워지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돼. 그래서 너희들이 쉽게 내 배에 잠깐 앉았는데 가버렸네. 봅시다. 너가 죽여. 거기다 하면 내가 거기 어떻게 들어가냐. 보자. 3차 함수의 성질의 첫 번째는 이거예요. 3차 함수는 이게 이제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과정이거든. 근데 이제 문제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놓으면 굉장히 유용해요. 알겠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야. 첫 번째는 변곡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변곡점이라는 개념은 이과에서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미적분에서만 배우는 건데 문과에서 배우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3차 함수의 특징 중에 변곡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란 말이야. 변곡점에 대하여 대칭이 돼요. 점대칭이 돼.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큰 특징이기 때문에 문제로 등장할 때 이것을 이용한 문제들이 너무 자주 나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변곡점이 뭐냐라는 거잖아. 변곡점은 이런 지점인데 위로 볼록이었다가 곡선이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 어떤 곡선의 이 곡선이 변하는 지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 지점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정확히 이게 대칭적이거든. 이 점에 대해서, 이 변곡점에 대해서 정확히 대칭이에요. 점대칭이야. 점대칭이에요. 이거 이제 어떻게 확인해 줄 수 있냐면 이걸로 확인해 줄 수 있어. 3차 함수식은 무조건 미분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어찌고 저찌고 되는데 얘 무조건 미분하면 몇 차식이냐면 2차식이에요. 2차식. 엄마 3x의 제곱 2차식이에요. 무조건 2차식이에요. 그러면 2차식은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인데 아래로 볼록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축에 대해서 x-2a분의 b 오 잘했어. 6a2분의 2b 오케이?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축이야 축. 근데 이제 축을 이용해서 정확히 대칭적이지? 기울기의 값이 계속적으로 같아진단 말이야. 떨어진 거리가 같을 때마다 기울기의 곱이 같아져. 떨어진 거리가 같을 때마다 기울기가 같아진단 말이야. 이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다 같아.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얘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가 생기겠습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기억하면 돼. 3차 함수는 이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식으로도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이룹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러한 변곡점을 이용해서 성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성질들이 있는데 성질들이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 봐보자.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변곡점을 지나게끔 어떠한 식을 하나 잡을 거예요. 변곡점을 지나게끔 이게 이제 원점이야. 원점의 변곡점이 오게끔 이러한 식을 하나 잡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극대가 되는 지점하고 X축하고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 B가 항상 일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b를 먼저 찾아볼게요. 이 b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 b를 알아. 그러니까 그냥 이 값을 루트 3알파라고 잡고 정확히 대칭적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알파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함수식을 너희들이 구할 수 있을 거야. fx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건데 fx는 x에서 만나고 여기에서 만나. x 플러스 루트 3알파 최고차항 그냥 놔둘게요. 오케이? 플러스 곱하기 x 마이너스 루트 3알파 이렇게 돼요. 이것을 전개해 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인데 x 곱해줬더니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 x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구할 거냐면 도함수를 구할 건데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극대랑 극소를 구하기 위해서. 오케이? 극대 극소를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 구해줬더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이요. 3으로 묶어봤더니 3의 x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극대가 되는 지점하고 극소가 되는 지점을 찾아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알파고 알파예요. 오케이? 그래서 변곡점으로부터 이 지점까지 이 b는 항상 알파 대 루트 3알파 몇 대 몇입니다? 1대 루트 3의 b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변곡점으로부터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1대 루트 3의 b가 항상 성립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성질이에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오케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아무튼 이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접하는 곡선이야. 접하는 곡선이에요. 접하는 곡선의 식을 세워볼 건데 이 식은 어떠한 b가 유지가 되느냐라는 거야. 이제 다 평행이동하면 똑같은 형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이 특수한 형태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일반화 시킬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는 0에도 접하고 이 점은 3베타라고 그냥 놓을게. b를 찾기 위해서 그냥 이걸 놓을 거야. 오케이? 얘를 놔뒀더니 우리가 이것에 대한 식은 fx는 뭐가 되면 최고차항을 k라고 놓을까? x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여기서 무엇을 구할 거냐면 변곡점도 구하면 좋은데 변곡점하고 이 극소가 되는 지점을 구할게요. 그러면 미분을 해야 되는데 f 프라임 x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kx의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렇지?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kx로 묶이는 게 보일 건데 kx로 묶었더니 2x 2베타 2x 2베타 플러스 x가 하나 남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는 값이 x는 0 있고 x는 3분의 2베타가 됩니다 라는 거 보여요? 오케이? 근데 이거 3베타라고 잡았으니까 3베타라고 잡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게 3베타라고 잡았지?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 보면 x 2x 3베타 베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다시 한번 잠깐만 2x 마이너스 6베타야? 6베타 그러면은 얘가 3x 마이너스 6베타니까 x는 뭐가 돼요? 2베타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지금 0이랑 2베타에서 만나는 거니까 감소하나 증가하는 이 지점이 극소점이지. 그러니까 이 지점이 뭐가 되겠습니다? 2베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특징이 있는데 변곡점은 특별히 찾지 않을게요. 변곡점은 찾지 않을 건데 이거의 b가 1대 1대 1이에요. 오케이? 당연히 변곡점이 있을 건데 이 b가 몇 대 몇 대 몇입니다? 1대 1대 1입니다. 그래서 이 접하는 지점으로부터 이것 대 이거의 b가 2대 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응용이 가능하냐면 이렇게 응용이 가능해요. 어떤 3차 함수가 있으면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당연히 변곡점이 있겠지. 여기에서 이 직선을 빼면 이게 다시 삐뚤어진 반듯한 형태로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지점을 체크해 봤더니 변곡점이 있을 거야. 여기에서 이 B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거야. 이것도 1대 1대 1이 됩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기울어진 정도도 이 반듯한 직선이 아니고 똑같은 직선을 긋고 이 만나는 지점만 체크하면 변곡점에 대해서 이 B가 몇 대 몇이 됩니다. 1대 1대 1이 됩니다. 라는 사실이 성립해요. 왜? 이거를 그대로 빼서 이 직선에서 이 그래프를 그대로 빼면 똑같은 형태가 발생하거든. 오케이? 응? 그래서 기울어진 게 다시 이제 평평하게 만들어지지 않냐? 기울어진 게 다시 평평하게 만들어지겠지 않냐? 그래서 이 만나는 점에 대해 이 극대가 아니야. 오케이? 접선에 대해서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 이 B가 1대 1대 1이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성립하냐면 이게 평행한 선만 그냥 끄면 변곡점하고 극대에 대해서 이 B가 뭐라고? 1대 1대 1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 B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생각보다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이게 두 번째야. 평행하게 선을 그어봤더니 변곡점과 이 극대나 극소의 B가 1대 1대 1의 비율을 유지합니다. 1대 1대 1의 비율을 유지합니다. 오케이? 이거 기억해 놓으면 굉장히 유용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변곡점을 찾지는 않았는데 너희들이 이제 변곡점을 찾는 방법을 한 번쯤 고민해 봐도 돼요. 변곡점을 찾는 방법은 방금 전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찾아줍니다? 최소가 되는, 그러니까 축이 되는 x의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미분 한 번 더 해서 2차 함수에 축이 되는 x의 값을 대입해서 이 함수에 x의 값 찾았으면 x의 값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데 봐봐. 여기서 봤더니 변곡점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는 거냐면 지금 함수식이 이렇게 등장했잖아. K랑 2베타야. 그렇지? 그럼 이거 두 개 한가운데 값 무엇이 베타가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이 한가운데 값 베타가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이게 더함수에 대한 부분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미적분에 등장하는데 그냥 최소가 되는 지점에서 대칭이 되는 지점이니까 변곡점이 되는 지점은 베타입니다. 라고 기억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1대 1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등장한 게 이 세 번째. 이게 삐뚤어서 성립한다라는 거 얘기했어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세 번째. 세 번째는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 나는 이 극대랑 극소의 차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야. 어떤 교재는 이것을 증명 문제를 내놓은 문제도 있어요. 오케이? 1등급 수학에는 그게 나와 있어. 증명을 해라. 라고 해서, 다 이렇게 집어넣는 문제가 있긴 있어. 근데 너희들이 이제 그 증명까지는 너무 복잡하고, 그냥 어떻게 증명하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극대랑 극소의 차이가 지금 이 베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이 차이가 이 베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최대 최소의 차이를 h라고 놓으면 이 h의 값은 무엇이 됩니까? 라는 거야. 근데 항상 일정한 값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이 값에 따라서 일정한 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때 함수의 값만 구하면 되는데 이 베타에서의 함수의 값만 구해볼게요. 구해봤더니 f 2베타를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k의 2베타 4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예요. 봤더니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k의 4베타의 세제곱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굳이 공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냐면 이 차이는 높이니까 이 값은 k값에 따라서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지. 그래요? 그래서 이 높이 h를 이렇게 정의 내릴 거예요. h는 이거의 절대값.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이라고 쓸게요. 이 차이를 양수로 놔둬야 되니까. 오케이? 이거에다가 요거 있잖아. 이 베타로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세제곱이라서 이 베타의 세제곱이라고 표현했으면 8이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2분의
1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값 K, 3차 항의 개수의 절대값이에요. 오케이? 3차 항의 개수의 절대값에다가 이 거리를 나는 이제부터 D라고 놓을게요. 극대와 극소의 차이를 D라고 놓을게 2분의 D의 세제곱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극대와 극소의 차이를 D라고 놓는다면 이 극대 극소의 이 X값의 차이가 D이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는 H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의 2분의 이 X값의 차이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배웠는데 3차 함수의 성질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봉국점을 기준으로 평행한 선을 긋는다면 항상 몇 대 몇의 비율이 유지가 됩니다. 몇 대 몇의 비율이 유지가 된다고? 1대 루트 3의 비율이 유지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1대 루트 3의 비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 극대에서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변곡점과 극소 B가 1대 1대 1이다 라는 거야. 그렇지? 극소에서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변곡점과 극대 이 B가 1대 1대 1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은 뭐냐면 이 극대값과 극소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극소가 나오는 X값의 차이에 그러니까 3차항 개수 곱하기 2분의 X값의 차이의 세제곱입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너희들이 증명해보고 이 증명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곡점이 나오는 지점. 뭐라고? 2차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입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X값을 대입한 이 좌표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 정도는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바람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변곡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변곡점은 뭐가 되는 지점이다? 점대칭이 되는 지점이다. 오케이? 알겠지? 그래서 너희 문제 풀 때 내가 계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너희들이 함부로 이 공식을 써도 안 돼. 서술형인데 당연히 이 공식 쓰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지? 이제 학교 쌤 이거 어떻게 나왔냐라고 하면은 바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계산 과정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상태에서 계산을 빨리 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야지 너희가 이제 문제를 이것만 이용해서 푼다라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돼요. 오케이? 학교 선생님이 이걸까지 설명해 주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뭐 아직 수업을 안 들었으니까 아마 이 정도까지는 설명하지 않으시는데 너희들이 이제 이 정도까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바람이에요. 그럼 봐봅시다. 우리가 질문을 쭉 봐봅시다. 이제 이게 나온다면 내가 이제 이거는 바로 올려놓을게. 오늘 이제 수업하고 바로 이제 촬영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이거를 보고 문제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보자. 따로 올려놓을게요.